뉴욕시에서 증오범죄로 기소된 사례 중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전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 한 40대 아시안 남성이 모르는 행인에게 면도칼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스샷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강력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책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새로운 재산세 경감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뉴욕시가 증오범죄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유죄 판결은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지역 매체 더시티가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건 중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집계된 569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87건이 법원에서 증오범죄로 인정돼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증오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약 50%에 달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35%로 나타났습니다. 보루별로도 증오범죄 혐의 유죄 판결 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유죄 판결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브루클린 17%, 퀸즈 14%, 스태튼 아일랜드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유죄 판결 비율을 기록한 브롱스는 1.1%로 이 기간 발생한 92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한 건 미만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이 낮은 증오범죄 유죄 판결 비율은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감형을 받는 형태의 사법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고 및 진술 등의 절차를 번거롭다고 여기거나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렵거나 그저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모든 언어 및 물리적 증오 행위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뉴욕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의 16%가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범죄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Stop AAPI Hat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 전역에서 1,905건의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중 한인 대상 증오범죄는 1,775건으로 전체의 16.1%였습니다. 민족별로는 중국계가 4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계, 필리핀계가 3위, 일본계가 4위, 베트남계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도대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40대 아시안 남성이 이른바 묻지마 면도칼 공격을 당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41세 피해 남성은 뉴욕시 전철 제2노선 열차에 탑승하려던 과정에서 열차가 델란시 스트리트 에섹스역에 도착할 때쯤 괴한에게 갑자기 면도칼 공격을 당했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39세 브랜던 다울링이 폭행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911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사람에게 용의자의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도주 중 범행에 사용했던 면도칼을 지하철 선로 아래로 던져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냥 내 옆을 지나갔고 내 얼굴을 칼로 그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묻지마 공격임을 암시했습니다. 또 그가 큰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면서 30년 동안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남성은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상처가 크지 않아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용의자에게 증오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백신 불평등에 기여했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으면서 추가 접종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구 자문단은 부스터 사용을 포함한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기술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5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추가 접종에 대한 긴급하고 광범위한 접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성명서에서 전문가 그룹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백신을 반복적으로 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고 감염과 전파 방지에 효과가 있는 면역 효과가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는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추가 접종 중단을 촉구하고 부유한 국가는 즉시 그 백신을 가난한 국가에 기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마르코 카발레리 백신 전략 책임자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인 백신 접종을 하는 건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잦은 부스터샷은 인간의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 2회의 추가 접종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WHO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데이터 평가를 통해 승인된 백신의 추가 용량이 약화되는 면역을 회복하고 심각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부유한 국가의 부스터 프로그램은 오미크론 감염의 급증과 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WHO는 오미크론의 초기 사례 이후 일부 사람들을 재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진 BA2 은폐 바이러스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전 세계 확산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백신이 이 모든 것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3년 전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균주를 기반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백신은 업데이트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유럽 동맹 국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수입 금지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석탄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전 세계의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이는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초강력 조처로 분류되는 원유 수입 금지를 저울질해 왔는데 이 경우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입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이며 휘발유와 디젤 생산에 필요한 연료유 등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행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잇따르자 그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 관리들이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최저치로 떨어졌고 러시아의 주식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와 정책을 개발하게 되고 국무부는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법을 동맹국과 연결하는 방안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중앙은행 설립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의 1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재산세 경감안 앵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주정부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재산세 경감안 앵커 프로그램은 기존 노년층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 중심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해 수혜 대상 및 환급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 등 주 전역의 18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 첫 해 주택 소유주의 평균 700달러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3년간 예산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당 평균 환급액을 1,150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는 주의회 승인을 받아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경우 시행 첫 해 받게 될 수혜자별 환급 내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일 경우 평균 853달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10에서 15만 달러 사이면 평균 787달러가 환급됩니다. 또 소득이 15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평균 571달러가 환급됩니다. 노인 및 장애인이 아닌 주택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평균 환급 금액이 적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은 평균 648달러, 연소득 10에서 15만 달러 사이는 평균 677달러, 연소득 15에서 25만 달러는 평균 537달러가 환급됩니다. 세입자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시니어 및 장애인 세입자의 경우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은 최대 250달러까지, 연소득 7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됩니다. 이외 다른 모든 세입자 중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은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